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걸 그 개천절날 보였던 그 산성을 통해서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단히 강력하게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죠. 처음에 지지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했었던 몇 가지 것들, 일단 금융부패 관련된 게 제일 커요. 문재인 정부가 그 우리나라의 적폐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금융권 장난질에 선을 긋기는커녕 그 밑에 주요 인사들이 금융권 부패와 같이 뒹굴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라임, 옵티머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더 경악을 하는 건 우상숭배 있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고 저도 검찰개혁을 되게 찬성을 했었던 입장인데, 검찰개혁은 결국은 토건비리, 지역비리 이런 것들을 덮어주고 유전무죄 이런 식의 것들이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을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권 강화, 검찰개혁을 빌미로 경찰권 강화, 이거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러분, 요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계몽 얘기를 하는데, 계몽은 여러분 우상의 파괴입니다. 이 우상의 파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주인님을 파괴하는 거예요. 귀족, 하느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주권의 주체이고 부의 원천, 사유재산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주권의 주체이며 부의 원천이며 역사 발전의 동력이라는 깨달음, 이게 계몽이에요. 남이 해주는 게 윗어르신들 하는 일의 순리대로가 아니라, 인생, 이 역사라는 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사고 방식이죠. 기독교 믿는 분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는데, 현대에 있어서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대 계몽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주체적 인간으로 상정을 하죠. 숙명론 이런 거를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게 계몽의 근간이에요. 우리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게 계몽의 핵심입니다. 문재인이나 김일성의 집권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계몽을 파괴합니다. 시민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해요. 온갖 상징 조작을 통해서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시민을 우상 의존적으로 만들고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무오류적 절대자를 만들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리 없어. 김정은, 수령 무오주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우상의 재건, 왕의 재건을 통한 정치는 결국 시민사회의 붕괴를 낳고 국가의 몰락을 자초하게 됩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그랬죠. 오로지 지배층의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새로운 정치적 종족, 친문, 이런 정치적 종족이죠. 문파, 종족주의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노무현 죽음을 팔아서요. 이런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는 행위, 깨어있는 시민, 주체적 인민이란 허구를 만들어내고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한테 뽕을 주입하는 거죠. 너 깨어있는 시민이야.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데 문재인 지지해. 이건 깨어있는 시민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시민은 깨어있는 시민 아닙니다. 그리고 이 뽕을 주입하는 리더들, 김어준이 됐건 유시민이 됐건 아주 주기적으로 이 뽕을 주입하면서 우상으로 군림하죠. 이건 악랄한 정신 착취 체계입니다. 레닌, 모택동, 김일성, 문재인,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근대 파괴 행위 우상 숭배예요. 히틀러는 빼고 나머지 인간들, 레닌, 모택동, 김일성, 이 문재인까지 이어진 요거로만 보면 좌파 전체주의죠.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전체주의. 지금 금융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금융을 통한 자산 가치의 급증은 자산 소득으로만 생활 가능한 지배층을 양산해요. 건물주요. 쉽게 생각하면 이자 소득으로 한다거나, 노동하지 않고도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급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으로 그들을 떠받쳐야 하는 계급도 점점 늘어납니다.
단순히 사회 양극화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민 노예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노무현을 팔아만든 정치적 부족은 자신들이 민주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 반민주적 사회 질서를 만드는데 그 어떤 정권보다 더 정교하고 탐욕적이다는 거예요. 금융을 통한 부의 증식. 그걸 사모펀드, 부동산, 여러분 이 정부에서 벌어진 현상을 보라고요. 현상을. 그리고 이들 보세요. 반미를 외치지만 자식을 유학 보내죠. 직업은 반미, 생활은 친미. 이건요, 저들은 주류사회라면 양잿물도 퍼먹을 인간들입니다. 주류사회. 우리나라에서 주류사회 키워드 두 개죠. 강남과 미국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강남과 미국으로 얼마나 상하는지. 나 강남에 빌딩 갖고 싶어. 그 욕망이 뭐가 문제냐? 문제야. 니네는 좌파라고 얘기했지. 비주류의 삶을 대변하고 위로하는 좌파라고 얘기했으면서 너희는 오로지 니들이 주류, 그것도 네 자식 범위 내에서 주류가 될 생각을 하고 금융 장난질, 권력 장난질을 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위선자인 거야. 이 미국과 강남 이 두 가지의 욕망 체계로 사는 인간들이 대중을 사이비 종교에 몰아넣고 국가 예산을 무한대의 국가 예산으로 자기 자신의 자산을 무한대로 증식시키려고 하죠. 부패한 금융을 이용한 급격한 자산 증식, 그린 뉴딜이 됐건, 탄소 제로 왜 원자력 놔두고 원자력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포, 옛날 기술인가? 지금 기술이? 아니죠. 공포는 여러분 과학기술로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메인에 갖다 놓고 태양광 풍력 사업에서 펀드까지 동원해서 나라 보조금까지 동원해서 도대체 얼마나 빼먹으려고 니들 이러는 거냐.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 이제 예산에 접근하는 귀족들의 카리텔이 장악한 꼴하지. 자신들의 부패를 은폐하는 권력기관으로서 경찰을 강화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죠. 중국 공안 시스템이죠. 대한민국의 도박, 마약, 매춘, 온라인 개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급격히 퍼지고 조폭들의 비즈니스가 금융과 토건의 영역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데 왜 세상이 조용할까요? 한통속이니까. 디지털 감시체제, 디지털 서베일런스라고 하죠. 중국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활용해 인민을 통제하는 중국식 기법이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고 광화문에 경찰 차벽이 세워지고 있고 원천 봉쇄란 말이 떳떳이 발화되고 있죠. 입 밖으로. 검찰개혁은 결국 독재의 핵심적 수단, 비대한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란 말을 하고 독재를 유지하는 핵심적 수단인 경찰권을 강화하고 틀어준다. 같이 부패한 모습으로. 이게 나라 꼬러지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우상숭배, 금융부패, 경찰권 강화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체제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면서 우상과 종교를 통한 정신지배, 거의 종교화된 우상숭배죠. 그리고 경찰권을 동원한 무력을 통한 지배. 이게 새로운 중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20세기의 타락한 사회주의 체제를 21세기 대한민국이 닮아가려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이가 없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